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학생들은 안드로이드용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선생님들의 윈도우 기기에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을 설치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갤럭시 탭을 대상으로 윈도우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넷소프트스쿨 윈도우용 교사 콘솔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지국 및 교실 설정을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설명에 앞서서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선생님께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할 때와 윈도우 기기를 사용할 때 작동하는 넷소프트스쿨 교사 기능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할 때와 윈도우 기기를 사용할 때 바로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모든 기능은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기기와 연결을 할 때 모두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다만 채팅 기능에서 선생님께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할 때 학생과 1대1 채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연결할 때는 바로 1대 다, 곧 모든 학생들과 동시 채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는 좌측의 모든 기능들은 두 가지 환경에서 모두 지원되는 기능들입니다. 다음은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해서 학생 기기와 연결할 때는 지원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연결할 때는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 선생님 화면을 학생 기기에 전송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교사 화면 전송이 그것인데요. 이 이외에도 응용 프로그램 전송이나 그룹 스캔, 레이아웃 잠금, 학생 화면 캡처가 가능해집니다.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 상단과 좌측에 넷소프트스쿨 메뉴를 선생님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학생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표출되는 퇴실 버튼 삭제도 가능해지고요. 학생들의 태블릿의 교실과 기지국을 일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화면을 빠르게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 기기에 연결을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하나를 거기에 넷소프트스쿨 튜터 어시스턴트라는 앱을 깔아 바로 보조교사로서 기능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기기에서 넷소프트스쿨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nsm.lic라는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이 파일은 학교별로 제공되는 윈도우용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필요하면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nsm.lic라는 라이센스 파일은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장을 열어 그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nsm.lic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끌어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인증 코드와 라이센스 소유자명,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과 시리얼 넘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봇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스쿨 답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 넷소프트스쿨이라고 입력하시면 굉장히 많은 마케팅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매뉴얼, 그리고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동영상이라는 이러한
자료들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처럼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우측 중간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커다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넷소프트스쿨 응용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라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을 그 폴더 안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파일과 소프트웨어 두 가지만 하나의 폴더에다 넣고 설치를 하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내용을 일괄 흡수해서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증 코드나 사용권자 이름 등을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 마법사가 작동되어 설치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다음을 클릭하고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다음 설치 유형에서 우리는 윈도우용 기기에 교사 콘솔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선택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실 인증창이 나타나는데요. 선생님께서 고정교실로 입시라는 교실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교실명에 1-1을 입력해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방 설치가 되고요. 마침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아이콘이 생성되면 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 선택이라는 3개의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맨 위의 옵션을 선택해서 연결할 대상으로 고정교실 이름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기지국 설정과 교실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스쿨 클릭하시고요.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 구성 항목 창이 뜨는데요. 왼쪽에 네트워크 및 무선 설정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네임 서버 앤드 연결 서버 사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이 NCS를 뜻하는 기지국 설정입니다. 우리는 기지국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네임 서버 및 연결 서버라고 하는 기지국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지국 설정의 주소는 우리가 각 학교별 한 장짜리 매뉴얼로 나누어드린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 수의 IP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기지국 주소는 192.168.0254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각 학교별 고유 IP로 구성된 기지국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 설정할 때는 여기에 포트 번호가 443으로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지국 설정에서 약속했던 308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키값은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숫자 2를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11, 1111. 한 번 더 1111, 1111.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지국 설정을 완료하고요. 이제 교실 설정 차례입니다. 네트워크 및 무선 설정 바로 밑에 학생 검색 연결을 클릭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방 모드가 있는데요. 맨 위의 옵션은 우리 선생님께서 고정교실로 입실할 때의 교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방 목록에서 선택합니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동 수업을 할 때 그 이동 수업에 따른 교실 이름을 여기에
콤마로서 구분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 1-2, 1-3, 1-4 이렇게 4개의 교실을 이동 수업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방금 전에 입력한 이동교실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 이름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의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도 꽤 많은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메뉴는 학생들이 윈도우 태블릿을 사용할 때 연결해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므로 이 모든 메뉴가 다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메뉴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쿨 환경 설정 메뉴를 클릭해서요. 그러면 설정 구성 항목이 나타나고 오른쪽 아래 보면 컴퓨터 사용 환경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항목에서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바로 1-1 교실로 입실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의 메뉴가 훨씬 더 간결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는 메뉴만이 학생들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일 때 작동하는 메뉴들입니다. 아까 보신 그 메뉴보다는 훨씬 더 적어진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그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보다 그 기능을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면 상단에 메뉴가 있고 좌측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학생들 기기의 아이콘이나 학생 기기의 화면이 표출이 됩니다. 하단에는 좌측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세부 메뉴입니다. 상단을 클릭한다라고 해서 맨 아래에 하단의 메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홈 버튼을 클릭하고요. 넷소프트스쿨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개 나타납니다. 큰 아이콘, 상세히, 배경 설정, 배경 지우기, 정렬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기기의 사용자명과 학생 기기에 설치된 넷소프트스쿨 스튜던트 버전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기기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큰 아이콘 형태로 돌아가서 맨 하단에 정렬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이름순, 사용자명 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학생들 기기를 정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름차순과 자동 정렬 이 두 가지를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학생들 기기가 아이콘으로 표시되면 그 어떤 학생 기기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 기기에 취할 수 있는 선생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기기를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있고요. 파일 전송을 클릭하면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학생과 채팅할 수도 있고 그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에게 포상을 할 수도 있고 포상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이 학생이 받은 모든 포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키보드 마우스를 잠글 수도 있고요. 다시 키보드 마우스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속성을 들어가면 클라이언트 속성이라고 해서 이 학생을 전송과 스캔에 넣을지 말지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로 들어가면 이 학생의 이름을 임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영이라는 학생으로 표시된 이 태블릿에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입력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박민수라는 학생 이름의 태블릿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이 경우는 박민수라는 학생이 집에다가 태블릿을 놓고 왔을 때 학교에 남는 태블릿을 민수 학생에게 줘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그 시간 동안 임시로 박민수라는 학생 이름으로 표시돼서 나타나도록 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속성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정보로 들어가 이 학생의 이름을 삭제하면 원래 이름인 이영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학생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면 여러 학생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그 여러 학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홈 버튼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요. 플러스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그 그룹으로 편입시켜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국어 그룹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학생들의 멤버가 나타나고 그 학생들을 선택해서 그 그룹 안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국어 그룹이라는 탭이 생성되고요. 그 탭에 들어가면 그룹 안에 들어있는 학생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탭을 선택해서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면 그 그룹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에서요. 하단을 보면 강의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름과 수업 이름, 수업의 목적, 수업의 결과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력된 정보는요. 학생기기의 상단과 강의 제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제 이 화면은 학생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각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슬라이드 바를 좌측으로 옮기면 학생의 썸네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썸네일이라는 거는요. 엄지손톱을 말하는데 학생의 작은 축소 화면을 뜻합니다. 다시 슬라이드 바를 우측으로 옮기면 학생 화면이 이렇게 커집니다. 학생 기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동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창에 맞게 학생 화면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모두 표출해 줍니다. 바로 옆에 웹사이트 표시를 활성화하면 학생 기기의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웹사이트 표시가 사라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화면이 작을 때 이 썸네일 확대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그 학생 화면이 크게 확대돼서 표시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웹사이트 표시와 썸네일 확대를 항상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즉석 문답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KBS의 골든벨을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골든벨에서는 진행자인 아나운서는 퀴즈를 말로써 냅니다. 구두 퀴즈인데요. 학생들은 그 퀴즈에 대해서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어서 표시합니다. 이 즉석 문답 모드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하면 빨리 맞추기와 팀별 빨리 맞추기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말로 답변을 하는 방식이고요.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다음에 선생님 기기에다가 답변을 입력해 놓으면 학생들이 입력한 답변과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그 포상이 주어지는 게 답변 입력 방식과 팀별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심화 질문은요,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할 학생을 이 넷소프트 스쿨이 무작위로 알아서 선택해 줍니다. 빨리 맞추기와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은 개인 플레이입니다. 팀별 빨리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은 팀 플레이입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를 직접 실시해서 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두 개의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옵션을 클릭하면 문답 시험 옵션 항목이 뜹니다. 정답을 맞춘 경우에 정답자에게는 포상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정답자에게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체크 표시를 합니다. 정답자는 추가 질문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정답을 맞췄어도 다음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오답인 경우 포상한 점수를 감점할지 말지도 결정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받은 그 이전의 점수까지도 감점을 시킨다면 그 학생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실에서는 포상한 점수를 감점하지 않도록 체크 표시를 해제해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바로 밑에 정답자는 오답자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틀린 학생을 의미합니다. 틀린 학생을 추가 질문에서 제외할지 말지도 선택하면 되는데요. 틀린 학생을 별도로 탈락시켜서 모아놓는 방식이 골든벨 방식인데 틀린 학생을 추가 질문에서 제외하는 것을 체크 표시를 할 경우 바로 틀린 학생은 다음 질문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린 학생도 다음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결과 최상위 몇 명만 표시를 할지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설정해 줘야 될 게 음향 효과인데요. 이 음향 효과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문제를 시작한 다음에 몇 초가 남았는지 소리로써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용 기기에서 음향 효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 모든 학생용 기기에서 음향 효과를 낼 경우 정신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용 기기에서는 음향 효과를 재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 예시를 통해서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로 빨리 맞추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단 시간과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이 판단 시간은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정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말합니다. 15초를 설정하면 15초 동안 정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 바를 좀 더 우측으로 옮기면 생각해 볼 시간을 더 오랫동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 시간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 학생들이 답변을 말하거나 태블릿에 정답을 입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를 30초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넘기기 옵션에서는 학생들 몇 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을지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철수와 영희를 대상으로 이 퀴즈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시킬 학생 수는 1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숫자 1에서 3까지를 입력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기 창이 뜨고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1라운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서는 타이머가 돌아가고요. 학생들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집니다. 음향 효과도 나타나고요. 생각해 볼 시간이 흐른 뒤에 철수가 먼저 답변 버튼을 눌렀고 이어서 영희도 답변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누른 학생이 철수라는 것은 숫자 1로서 이렇게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철수가 일어나서 답변합니다. 예, 고래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척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영희 학생의 화면에서는 철수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을 하게끔 엄지척 버튼과 엄지 아래 버튼이 활성화돼서 나타납니다. 영희는 고래가 물고기라는 철수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지 아래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처럼 철수의 답변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영희의 화면에서는 엄지 아래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 영희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의 선택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철수의 답변이 맞으면 왼쪽에 체크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철수의 답변이 틀리면 오른쪽에 X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래가 물고기라는 철수의 답변은 틀렸기 때문에 X를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을 맞춘 영희에게는 별로 포상이 주어지고 틀린 철수에게는 포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철수에게는 오답이라는 이렇게 표시가 뜨는 것이죠. 오른쪽 아래 다음 회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문제 형식 내에서 두 번째 문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단에 재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선생님 기기에 답변을 입력하면 학생들도 제한 시간 안에 자신의 태블릿에 답변을 입력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답변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판단 시간과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 이름은 무엇인가요? 수금지화. 예, 답은 화성이죠. 이렇게 선생님 화면에 화성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학생기기 화면에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철수는 화성이라고 입력했고요. 영희는 지구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라고 철수의 화면에서는 뜹니다. 영희는 오답입니다 라는 항목이 뜹니다. 오른쪽 아래 다음 회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문제 형식 내에서 두 번째 문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구두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답변 입력 방식이고요.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주사위 버튼이 그려진 심화 질문, 무작위 선택 모드입니다. 심화 질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을 학생 수를 입력하는데요. 우리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1에서 3 범위 이내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면 넷소프트 스쿨이 답변할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인가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0이라는 학생이 선택되었습니다. 0이라는 학생이 일어나서 답변을 합니다. 예,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0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선생님께서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서 영희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지척 버튼을 클릭하면 영희를 제외한 다른 학생의 화면에 영희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표시되고 여기에 철수는 박쥐, 곰과 같은 포유류 맞지? 라고 생각해서 엄지척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철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선택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영희의 화면에서 영희의 답변이 맞으면 왼쪽 체크 표시를 선택해 주면 되고 영희의 답변이 틀리면 X 버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박쥐가 포유류라고 대답한 영희의 답변은 정답이기 때문에 영희의 화면에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답변을 맞춘 영희에게도 포상이 주어지고 철수에게도 포상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빨리 맞추기와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은 개인 플레이인 반면에 팀별 빨리 맞추기는 팀 플레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판단 시간과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팀은 무작위로 알아서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팀 이름을 미리 입력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학생들과 협의해서 팀을 고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 할당 방식에서 숫자 2를 넣으면 2개의 팀을 만들겠다는 뜻이 되고요. 숫자 5를 넣으면 5개 팀을 만들겠다는 뜻이 됩니다. 학생이 팀을 고르도록 허용하면 이렇게 팀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팀 이름은 콤마로서 구분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팀별 요약이라고 해서 어떤 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팀을 고르도록 하는 그런 창이 뜹니다. 철수는 1000팀을 골랐고요. 영희는 100팀을 골랐습니다. 팀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0팀을 이렇게 밝은 색으로도 바꿔서 표시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팀이 구성이 되고 질문을 시작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팀별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방식은 맨 위에 빨리 맞추기 기능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팀별로 해서 팀 구성원들끼리 제한 시간 안에 같이 생각해보고 답변 시간 안에 하나의 답변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학생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각 학생 기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답변 버튼을 먼저 누른 그 팀에게 답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철수가 속한 청팀이 답변 우선권을 먼저 받았고요. 이쪽에서 일어나서 답변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청팀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른 팀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팀의 화면에서는 철수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 맞다면 엄지 첫 버튼을 클릭해서 답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빨리 맞추기와 마찬가지로 철수가 속한 청팀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체크 표시와 X 표시를 선택해서 정답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철수팀이 맞았으면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철수팀에게도 포상이 주어지고 영희가 속한 100팀에게도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은 두 번째 답변 입력 방식과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되 팀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얻은 이 포상은요. 교실이 바뀌어도 선생님이 바뀌어도 심지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태블릿의 전원을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포상을 제거하거나 이 포상은 별점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모든 포상 제거는 그동안 이 학생이 받은 모든 별점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포상을 제거해 주지 않는 한 학생들이 받은 별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즉석 문답 모드는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골든벨을 교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수업을 다 진행하시고 끝내기 5분이나 10분 전에 수업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즉석문답 모드를 통해서 퀴즈를 내면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맞추기와 팀별 빨리 맞추기를 통해서 만약에 답변 버튼을 먼저 누르는 학생이나 팀에게는 프리미엄 점수를 준다면 학생들이 더 빨리 답변 버튼을 누르려고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고 심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하면 누가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퀴즈 기능은 넷소프트스쿨의 아주 독창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넷소프트사가 32년 된 회사니까 이 퀴즈 기능은 KBS의 골든벨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꼭 시간을 내시어 이 퀴즈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인터넷 원격 실행 기능입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원격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그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소프트 스쿨에서는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 전체 학생에 대해서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그 기능을 선택해서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를 학생 기기에서 원격으로 전송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생들 기기에서 이처럼 네소프트 스쿨 단넷 사이트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소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X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주소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하단의 박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설문을 구어체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현장 학습은 무슨 요일에 갈까요? 답변은 이렇게 콤마로써 6개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설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설문이 학생들 기기에 표출됩니다. 철수 학생은 화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영희 학생은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설문 메뉴로 들어가 보면 우측 하단에 학생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백분율로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그 학생 아이콘에 표시된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수 학생에게는 녹색 아이콘이 표시가 된 것으로 보아 철수 학생은 화요일을 선택했고 영희 학생에게는 골드 색깔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영희는 금요일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이 응답을 완료하면 하단에서 원반 모양의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문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전송하고자 하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수 학생의 화면에서 바로 자신들이 응답한 결과를 백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문을 마치려면 하단에 취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에 진행한 설문을 볼 수가 있고요. 설문을 삭제하거나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과거의 설문을 가져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을 진행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문 기능은 학생들에게 육지선다형의 쪽지 시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즉석 평가 시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설문 기능을 이용하면 즉석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입후보자 한 여러 명을 이렇게 답변 항목으로 입력해 놓고 설문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즉석 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즉석으로 이루어지고 설문 결과도 투명하게 공표됩니다. 다만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투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선생님께서는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네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중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저희 네소프트 스쿨 단넷 사이트에 이렇게 윈도우, 안드로이드 동영상에 올려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